한약재 감별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강의는 한약재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본초학적으로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약재 상태 감별 부분을 요약하여 집중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상 약재는 지왕입니다. 지왕에는 생지왕, 건지왕, 숙지왕이 있죠. 자, 지왕의 그 출전은 신롱본초경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아주 오래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생약명은 보면은 이제 뿔인데 생지왕은 센 거를 쓰는 거고요. 숙지왕은 제조를 한 거를 쓰는 거죠. 약성가에 보면은 이게 특징기가 미안, 양, 미온으로 연결되는 점차적으로 따뜻해지는 숙지왕이 이제 마지막에 보혈에 관계된 내용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지왕이라고 그랬냐? 이 루마니아 그루티노사 이 종류를 물에 넣었을 때 위에 뜨는 종류가 있고요. 중간집에 있는 종류가 있고 그 바닥에 가라앉는 거가 있고 그래서 위에 뜨는 거는 천왕, 중간쯤에 있죠 하는 건 인왕. 그래서 완전히 가라앉는 거 지왕. 구체적으로 말하면 물에 가라앉을 정도로 내부가 충실한 거를 약으로 사용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원에 보면 지향 종류의 뿌리입니다. 루마니아 그루티노사가 대표종이고요. 회경지향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품종으로 보기도 하고 변종으로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후친겐시스를 구분을 얼마 전까지 했더랬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지향과 회경지향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거가 이제 약재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생지왕이 있고요. 건지왕이 있고 숙지왕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생지왕을 선지왕이라고 하고 건지왕을 또 생지왕이라고 하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이름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 두면 되겠습니다. 산지입니다. 지왕은 한국과 중국 각지에 다 자생 혹은 재배를 합니다. 회경지왕은 중국의 회경 지역의 대표적인 약재로서 4대 휴약 그래가지고 이제 회경 지역에 보면은 백지가 있고요, 산약이 있고요, 그다음에가 우술이 있고요. 지왕 그래서 앞에 보면 이렇게 앞에 회자가 붙어 있는 약재를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4대 휴약이라고 그래가지고 회경 지역의 대표 그 약재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회경 지역에서 나는 종류가 회경지왕이었습니다. 생지왕은 자연 상태에서 보관하는 거. 오랫동안에 보관했던 방법은 모래 속에다가 묻어두는 거. 최근에는 종이봉투에 담가가지고 하면 됩니다. 건지왕 제법. 건지왕 제법은 크게 나누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생지왕을 상처를 내가지고 자연 건조시키는 방법이 생건지왕이고요. 열을 가해서 열풍 건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건생지왕. 그래서 처방에 생건지왕, 건생지왕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자연 건조시켰냐, 열을 좀 가해서 건조시켰냐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성질이 조금 더 따뜻해지는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숙지왕 제법에 통상적으로 구중구포를 하라는 거죠. 구중구포 아까 말한 대로 물에 가라앉는 지향만을 취하고 나머지 천왕과 인왕은 갖다가 보조물 정도로 쪄서 요거를 여러 번 수의 반복하라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이 반복하는 과정이 보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거가요. 술을 사용하고요. 또 진피, 사인 등등을 섞어 가지고 9번 찌고 말리고 하는 그런 과정을 반복을 합니다. 구중구포를 반복을 합니다. 구중구포의 그 의미는 뭐냐면요. 구라는 건 동양에서 진수입니다. 제일 마지막 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말 중에 80일 난경이라는 책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9 곱하기 9에서 80일. 황제 내경에 있는 것 중에 아주 난해한 거를 샅샅이 뒤져가지고 81개, 9개짜리를 뒤져가지고 만드는 책이다. 그래서 80일 난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동양사상에서 구는 진수입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생지황을 찌고 말릴 때 겉부분부터 노란 부분이 이제 새카맣게 변하기 시작을 하는데 저 마지막 부분까지
동등하게 검은색을 나타낼 때까지 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꼭 9번이라는 숫자에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가락같이 적은 거는 한두 번만 찌더라도 내위가 동등하게 되는 거고요. 팔뚝만 한 거는 9번이 아니라 90번을 찌더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라가지고 하여튼 내위가 동등하게 한의학적으로 보면 열이 똑같이 전달되게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 한의학에서 잠깐 설명한 내용에 보면 구라는 거는 양의 극대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지왕, 건지왕이 음의 성질이 찬데 숙지왕과 같이 좀 따뜻한 것으로 바꾸려면 양의 극대수인 구를 사용하라. 그래서 9번 찌라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유가 동등하게 다 색깔이 변할 정도로 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한의학적인 효력입니다. 청열, 양열에서요. 양열, 자음으로 변하게 되고 다시 자음, 보열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양열에서 이제 보열로 바뀌어지는, 청열에서 보열로 바뀌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필요하니까 생지왕을 또 건지왕을 만들고 건지왕이 숙지왕이 만들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자연상태의 감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류마니아 그루티노사요. 류마니아 그루티노사 보면은 전체적으로 털이 굉장히 많습니다. 꽃은 보면은 줄기 잎부분에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 다음에 화관 꽃은 보면 이렇게 깔때기 모양이고요. 잎에 보면은 주름이 많죠. 자, 열매입니다. 열매가 이렇게 삭과 형태로 나한형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생지왕이 됐든 또 숙지왕이 됐든 많이 보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숙지왕을 만들면 새카맣게 쪄지는 거죠. 새카만 모양을 나타내는 거죠. 자, 회경지왕 같은 종류로 보기도 하고 옛날에는 다른 종류로 봤다는 내용입니다. 겉에 보면 식물체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크고 주름도 많고요. 잎 뒷면이 보면 이렇게 연맥이 튀어나오기도 했고요. 꽃이 보면은 아까 류마니아 그루티노사 원종에 비해서 꽃대가 길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꽃도 이렇게 밀집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회경지왕의 그 뿌리를 보면 이와 같이 덩이덩이 되어 있습니다. 덩이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은 아마 숙지왕을 사서 보면은 숙지왕 속에 보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지왕과 회경지왕을 구분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회경 지역에서 보면 이렇게 콜라를 만들었는데 이 회경지왕을 가지고 콜라를 만드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약재로 회자가 붙어가지고 특별 제품으로 유통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왕의 식물 형태 검색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식주가 근경이 비교적 작냐 크냐, 줄기 끝에 꽃이 밀집하냐 밀집하지 않냐를 가지고 식물체를 구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약재 형태의 감별입니다. 약재 형태는 당연히 크기에서 상대적으로 작고 방추형이고 상대적으로 큰 타원형 방추형으로 해서 지왕과 회경지왕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잘라졌을 때는 보면은요, 원지왕은 형성층이 명확하죠. 그러나 회경지왕은 비대성장이 되기 때문에 형성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지왕 그루티노사는 점성은 약하지요. 약한데, 근데 회경지왕은 점성이 굉장히 강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잘라지기 전의 모습은 크기 가지고 구분하면 되고요. 잘라졌을 때의 모습은 단면의 형성층만 보더라도 대강 구분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생지왕 상태입니다. 생지왕 상태인데 이거가 지금 우리 류마니아 그루티노사 종류고요. 요게 지금 회경지왕 종류입니다. 아까 이런 모습을 봤죠? 요거 이제 원 모습으로 보면 세로 주름이 이렇게 있고요. 피공도 있고요. 여기 보면 움푹 패인 데는 싹의 흔적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단면을 봅니다. 단면에 보면은 류마니아 그루티노사는 형성층이 명확하다 그랬잖아요. 둥그렇게 명확하잖아요. 명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지왕에 대한 약재 성상의 그 키 포인트만을 기록을 했습니다. 표면 예쁜 황적색이고 아까 아은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단면이 보면은 피부와 목부가 있고 정확하게 구분이 되고 그렇습니다. 크고 밝음에 연한 황색을 띠고 하는 걸 상품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건지왕으로 넘어갑니다. 건지왕에는 자연 조건에서 말린 생건지왕이 있고 열을 가한 건생지왕이 있고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이 자연 상태에서 말리게 되면은 겉은 물론 이제 약간 갈색의 황백색을 나타내게 되고 단면도 보면은 황백색입니다. 자, 이거는 열을 가해서 열풍 건조한 겁니다. 겉에 색깔이 벌써 다르죠? 자, 단면으로 보면은 열을 좀 진하게 가하게 되면은 그 안의 색깔도 약간 검어집니다. 그러나 주의 있게 보면은 이와 같이 노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아주 어떤 거는 보면은 열을 은은하게 하게 되면 이와 같이 흑갈색으로 광택으로 좀 점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끈끈하게 모습을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건지왕에 대한 약재 상태의 내용입니다. 표면이 황백색인 자연 건조냐 열풍 건조에 따라 색깔이 이제 달라지고요. 쭈그러진 불규칙한 가로 주름이 있고요. 단면이 보면 흑갈색, 오흑색. 요거는 이제 열에 가진 정도에 따른 차이입니다. 자, 숙지왕입니다. 숙지왕에 보면은 이와 같이 큰 거가 있고요. 이 작은 거가 이렇게 모여져 있는 거가 있고요. 여기도 이제 떼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이런 거는 큰 거. 이런 거는 이제 회경지왕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리 이야기하자면 그 회경지왕과 지왕의 그 약효에 대한 거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회경지왕은 요거 식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으로 사용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쓸 수 있으면은 이게 크기가 적은 일반 루마니아 그루티노사 종류를 사용하는 거가 맞을 겁니다. 광택이 있고요. 겉과 속이 보면 이와 같이 그 색깔 구분을 못할 정도로 그런 칠흑색을 나타내게 되죠. 자, 안쪽을 보겠습니다. 요걸 먼저 보세요. 이게 보면 이게 9번째인 겁니다. 요거는 지금 5번째인 겁니다. 이 보면은 아까 건지왕 저기 하듯이 이와 같이 그 황색 부분이 됐잖아요. 겉에서부터 서서히 안쪽으로 새카마지게 되는 거니까요. 완전히 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윤기가 있으면서 검은색이 되고요. 중심부에 보면은 열로 인해서 이제 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가운데가 구멍이 생기는 정도로 이렇게 수축이 되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 중요한 거는 겉과 속의 색깔 차이죠. 자, 우리 약재를 보게 되면요. 약재 보면 여기에가 써 있습니다. 이렇게 구중이라고 구중구포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대자가 써 있는 게 있고 중자가 써 있는 게 있고 소자가 써 있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구중변은 9번 했다는 거고, 대는 그보다 좀 적게, 중은 그보다 더 적게, 소는 아주 적게. 내 경험에 보면은 소는 보통 한 2번에서 3번, 중은 4번, 5번 정도, 요거는 6번에서 7번 정도, 이런 정도를 대중소로 해서 유통이 되었던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 보면 구제숙지편 해가지고 이제 9번 쪘다고 이렇게 그 제품으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숙지왕은요, 속과 겉이 고른 칠흑색을 띠고요, 단면에 보면 자연하고 흑색이 띠고요,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지만 단맛을 또 광택을 내고 중심부에 유리상의 덩어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약재 형태 간별 포인트 검색을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냐 상대적으로 크냐를 가지고 지왕이냐 그루티노사 F4 후친겐시스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단면의 형성층이 명확하냐 명확하지 않냐, 점성이 강하냐 점성이 약하냐를 가지고 약재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왕 종류의 뿌리에 생지왕, 건지왕, 숙지왕이 있습니다. 지왕은 지왕과 회경지왕이 있지만 최근에는 둘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은 크기가 적고 원 루마니아 그루티노사가 사용하는 거가
약효면에서는 아마도 나을 겁니다. 생지황, 건지황, 숙지황 이름은 뭐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만 통용 사용하는 말은 생지황, 건지황, 숙지황이니까요. 건지황 중에 처방에 생건지황, 건생지황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건생지황이 불해주에서 온성이 조금 추가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종합요약에 보면 생지황 아까 얘기한 대로 성열 양열에서 양열 자음으로 다시 자음 보혈로 해서 점차적으로 청열 자음 보혈로 해서 성질이 창거해서 서늘한 걸로 미온한 걸로 진행되는 그래서 여러 문헌에 보면은 이와 같이 생지황, 건지황, 숙지황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됐고 사용 빈도수가 아주 높은 약재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자, 숙지황을 사용하다 보면 소화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래서 숙지황의 소화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이 숙지황의 소화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모색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숙지황을 찔 때 아까 9번을 하는 게 아니고 대중소변으로 그 찐 횟수가 적은 것으로 소화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당연히 구중숙지황을 사용하는 게 맞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중이라는 말은 꼭 9번이 아니더라도 내유가 균일한 거. 숙지황을 갖다가 잘라서 단면을 보게 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겉과 속이 균일하면 됩니다. 겉에는 새카만데 안쪽은 노란 색깔이 띄면은 9번이 아니라 19번을 쪘어도 완전히 열이 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숙지황을 일단 소화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중숙지황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숙지황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유통이 많이 됐던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자체적으로 한 서너 번을 더 찌면 됩니다. 앞에 그 찌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소화장애가 염려되면은 처방에다가 4인 진피를 추가를 하면 됩니다. 1차 고려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생지황에서 건지황, 숙지황을 만들 때 4인 진피가 들어갔잖아요. 그 4인 진피가 들어간 목적이 숙지황의 소화장애 때문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추가를 하는 거가 1차 고려 방법이 되겠습니다. 소화장애가 많이 염려되면은 하수호로 대체를 하면 됩니다. 이게 2차 고려입니다. 근데 하수호는 생으로 쓰게 되면은 변이 오히려 더 물러집니다. 윤장 통변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주중을 해야 됩니다. 주중 하수호로 하려면 또 따로 또 그렇게 제법을 또 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임상에서 보면 많은 경우에 용안육으로 대체한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3차 고려 내용입니다. 고려 내용인데 용안육으로 대체하는데 알다시피 용안육은요 똑같이 보혈약에 속해 있죠. 보혈약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지황, 하수호, 용안육 다 보혈약에 속해 있네. 용안육은 보혈에서 특징이 뭐냐면은 정신이 예민한 사람들한테 사용하는 보혈약이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신경이 예민한 경우 같으면 용안육으로 대처를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를 할 수가 있고, 사실은 이 전까지 했던 방법 중에 주중하수호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주중하수호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용안육으로 대체했던 경우가 많은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만일에 소변장애가 있게 되면요 우술 찾은 자를 추가를 하면 됩니다. 이게 4차 고려입니다. 아마 이렇게 이해하면 빨리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우차 신기환이요. 육미지황탕에 오미자가 들어간 게 신기환이죠. 거기에다 우술 찾은 자가 들은 우차 신기환, 우술 찾은 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술 찾은 자를 넣게 되더라도 숙주황의 소화장애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1, 2, 3, 4, 5, 이 5가지 원칙 순서대로 하게 되면 소화장애는 크게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 강의는 한약재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본초학적인 정보를 객관적으로 수집해서 정리했습니다. 주로 약재 상태 감별 부분을 요약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 약재의 한의학적인 내용, 자연상태의 감별, 약재상태 감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포라메디카에 접속하시면 정확하게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기고 내용과 의견을 달리하는 의견이 있으시면은 저희 메일입니다.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또 혹시 우선 취급을 원하는 약제가 있게 되면 역시 이 메일로 연락을 주면은 참고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